존경하는 정가윤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 연천 출신의 김영우 의원입니다. 동북아 국제 질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G2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남북관계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외교 전략과 대북 정책으로 답을 찾아야 할 것인지 현실을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메르스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메르스 대책 사령탑이라는 그런 각오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리께서는 우리 대북 정책의 기조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통해서 통일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본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프로세스라고 하는 용어는 국무회의 할 때도 여러 번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를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평화를 기반으로 해서 좀 북한과 좀 많은 대화를 통해서 결국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런 기조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아마 말 그대로 작은 신뢰를 많이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신뢰로 나아가고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 신뢰가 쌓여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건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모든 의제에 관해서 다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확고한 그런 기조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테이블에 일단 나오면 모든 것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가끔씩 이제 대화 제스처, 유화 제스처를 쓰기는 합니다만은 또 조건이 많이 붙죠. 한미 합동군사훈련 하지 말아달라 등등. 근데 제가 보기에 또 저뿐만 아니라 아마 국민들도 똑같이 느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무언가 남북 간에는 접점이 없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좀 막막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의 핵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 미련은 아마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장래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회담 형태, 그러니까 육자회담이 됐든 양자회담이 됐든 아니면 삼자회담이 됐든 이런 회담 형태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어디 있을까? 저는 일단 북한 정권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저는 전폭적인 인도적인 지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정부는 대부분 국제 기구를 통한 또는 시민단체의 구호품 전달, 이것을 관리하는 정도의 인도적인 지원, 사실은 관리죠.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의 기본 기조도 지금 당국 간 대화가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민간 차원의 지원 등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최근 들어서 다소간의 좀 지원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국 간 대화도 조건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외통위에서 의정활동한 지 5년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 정부는 좀 소극적입니다. 인도적인 지원 차원에서는 물론 오이사 조치라고 하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도적인 지원은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북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보다는 통일되는 것이 낫겠다, 좋겠다라고 하는 무슨 바램이나 동경심이 이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는 통일 정책, 대북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의약품 같은 거 이런 것은 저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가뭄 때문에 굉장히 올 그 농사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언론 뉴스 보니까요. 북한도 가뭄 때문에 논바닥이 완전히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북한의 기아와 또 질병 정말 심각해지겠구나.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식량 지원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또 치료할 수 있는 그 5대 기초의약품 이 5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이런 5대 기초의약품은 조건 없이 북한에 보내야 된다. 뭐 결핵약이라든지 간염약, 또 구충제, 또 수인성으로 인한 장염약이죠. 그 다음에 말라리아 예방약 이런 것을 정말 많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정도로 많이 보내주나 할 정도로 저는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주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는데 양쪽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열려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제 기구를 통해서는 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하지만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우리가 지금 북한 인권법이 외통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같은 것은 물론 통과가 되어야죠. 저는 인권 범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권법이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을 게을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권법만 통과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통일 대박 얘기하면서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또 풍부한 노동력 얘기하는 것은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우리 이탈 주민만 봐도요 건강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로 보입니다. 치아 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요. 영양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환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영양실조와 그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풍부한 노동력을 얘기하면서 통일 대박 또 경제적인 이해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엊그저께 북한 인민군이 귀순하지 않았습니까? 10대 말인데 몸무게가 50kg
또 신장도 160cm밖에 안 됩니다. 북한의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은 우리 국민의 어린이 청소년들에 비해서 머리 하나가 작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종으로 정말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양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통일에 대한 장밋빛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는가?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통일 교육을 떳떳이 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것은 북한 주민들도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북한 주민들의 기아와 질병은 곧 우리의 문제다. 우리도 무한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북한 지도자, 북한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까지를 우리가 껴안지 않으면은 지금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특히 우리는 통일을 논하기 어렵다. 역사적인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손뼉도 이제 마주쳐야 이게 소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또 통일 정책 그동안 보면은 여러 가지 선언은 많았습니다. 드레스덴 선언도 있었고요. 또 8.15 경축사라든지 신년사에서 여러 가지 좋은 그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또 조건 없는 대화 이것도 주장을 했고요. 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손뼉이 마주쳐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손뼉이 마주쳐야 되는데 손뼉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북한이 현재는 아예 손을 내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엊그저께 이제 정부 성명을 통해서 살짝 보여주려고 하는 정도의 지금 그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손을 뒤로 감추고 있다고 하다시피 굉장히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그 북한이 좀 더 손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또 그런 북한의 손을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손뼉이 마주치기 위해서는 아마 그 상대편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또 현명하게 그것을 잘 아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좀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김정은의 신년사 보면은 원산 또 마식령 스키장이라든지 그 동해안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물밑 접촉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밑 대화해야죠. 그런 거 없이 어떻게 그냥 공개 테이블로 나와라. 나와서 다 얘기하자. 라고 한들 북한이 응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런 면에서 북한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원산이나 마식령 스키장이라든지 그 해안가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어떤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 봅니다. 경원선이라든지 이런 거 연결하는 거 이런 것도 저는 물밑 대화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오이사 조치에 대한 남과 북의 지혜로운 어떤 결심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유념하면서 보다
좋은 대북 정책, 특히 북한이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북 정책을 지속 검토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외교부 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관께서 외교의 이제 그 사령탑이신데 우리 대한민국 외교 지금 안심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항상 여러 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냉전 이후 우리 외교가 처한 그 상황이 외교 여건이 환경이 아주 엄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인 시각을 갖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앙일보가 5월 초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은요, 외교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겁니다. 전직 장관, 차관, 또 교수, 또 외교 전문가 이렇게 31명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외교 위기인가 아닌가? 근데 31명 중에 21명, 그러니까 67.7%가 위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장관께서도 지금 엄중한 외교적인 현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엄중합니다. 예전에는 냉전 시대에는 안보 외교 블록하고 경제 외교 블록하고 거의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가깝지만은 안보적인 면에서는 또 긴장이 있거나 또 정반대의 경우거나 이런 굉장히 복잡한 외교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외교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요새 이제 창조 경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줄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 경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교에서도 창조 외교 이것을 구현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예, 명칭이 창조를 붙이느냐 안 붙이냐 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은 엄중합니다만은 우리의 그 국력의 상황은 또 우리 외교력을 신장을 시키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한테 대해서 기대하는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저희로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보다도 이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또 한중 관계도 저렇게 발전을 시키고 또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일본을 갑니다마는 일본과도 가능한 한 이게 선순환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넘어서 저희가 이제 국력의 상황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저희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큰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외교를 할 때도 현실을 분석하기 위한 그 냉철함,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그 소프트 외교까지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리 한 번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과 군이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안보야말로 100% 안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수십 년 동안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격훈련 또 비행장 소음 등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해 가면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피해 대책을, 피해를
일단 피해 상황을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이제 100% 안보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0년) 전 우리는 광복이라는 기쁨과 함께 분단이라는 아픔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이제는 70년간의 분단 체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남남 갈등, 분단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통일에 다가설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아야 합니다. 허황된 큰 걸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작은 발걸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답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